경제신문을 읽어줘. 22년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집값 하락 최소 1년 더 간다. 규제 안 풀면 내년 이후까지 장기 침체. 전문가 98%가 하락장 전망. 금리 인상 등 시장 여건 나빠져. 아파트 전셋값도 3에서 5% 떨어질 것. 내년 2분기나 하반기가 저점. 규제 풀리면 내년 상반기 예상. LTV 종부세 완화 최우선 꼽아. 4분기 도심 재개발 재건축 유망. 신축 리모델링 아파트 주목해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분간 부동산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의 90%는 올해 말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저점은 10% 내외 낙폭을 점치는 가운데 회복 시기는 내년 2분기 이후로 내다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위적인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 정책이 지목됐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체 국면이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3일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가 연말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에서 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위기상황이란 지적도 나온다. 강응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2023년 이후 본격적인 하방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도 지금 예전에 봤던 그 고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고, 하라는 사람도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저점을 잡아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면은 그때는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사려는 수요가 있어서 그때는 매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리 인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매물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가 지금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올림으로 인해서 한국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빅빌딩 투자가 유망하다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꼬마 빌딩을 유망 투자처로 지목한 한 전문가는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건물의 가치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꼬마 빌딩 투자는 여전히 현명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 2030년까지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경제, 금융, 주식. 미국 증시 모처럼 반등했지만 낮아진 실적 눈높이가 발목 잡나. 인플레 정점 기대감 커지며 S&P 지수 일주일간 5%대 상승. 기업들 3분기 이익 증가율은 6월 말 전망보다 6%포인트 낮아져 일가 전문가들 이딴 비관론,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미국 기업들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모처럼 반등한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물가 상승폭이 완화된다면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 말 윌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9.8%에 비해 6.1%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통상적인 이익 전망치 조정보다 더욱 낙폭이 크다는 게 팩트셋의 분석이다. 연간 기준 순이익 증가율도 6월 말 9.5%에서 7.9%로 줄어들었다.
밸류에이션도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적혀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증시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R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은 16.8배로 5년 평균치인 18.6배, 10년 평균치인 17배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의 긴축 성향 발언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증시 낙폭이 지나치게 컸고 물가 상승세가 고점을 지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각각 5%, 6% 상승했다. EPS 하향 조정 본격화할 것.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와 증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건 원주를 꼽히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 3개월 동안 EPS 하향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증시 침체가 오더라도 S&P 500 지수가 6월 연 저점 3636.87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약세로 접어든다면 3721에서 3790선 사이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데 3%의 강한국 저가 같은 경우에는 연저점 3636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떨어지면 전량 매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천장 뚫린 환율, 수출주엔 4분기부터 호재, 원화 약세로 한국 제품 가격 경쟁력 상승, 그 다음에 제이컵이 효과 내달부터 본격화,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 IT, 자동차, 조선, 화학 업종 등 고환율 수의 종목 관심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지만 4분기부터는 호재로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환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하지만 장기 무역 수지는 시차를 두고 개선된다는 이른바 제이커브 효과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의 호실적을 이끌었던 환율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4일 DB금융투자는 환율의 제이커브 효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악재가 지나면 악재로서의 성격을 잃고 그 자체로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환율의 제이커브 효과가 대표적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좀 전에 언급했던 강한국 작가는 1250원, 환율이 1250원을 넘고 1년 뒤에는 전부 주가가 올랐다고 예전에 그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기에는 외국인의 환차선으로 인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기 때문에 수급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원화 약세는 수출 둔화에 따른 한국의 펀더먼털 악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30전 오른 1390.9원의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원화 환율 상승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호재를 적용했다는 게 DB금융투자 분석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환율 상승 초기에 수출입 물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력 변화에 따라 수입 물량은 감소하고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증권사는 제이컵의 효과에 따른 국내 증시 수혜가 4분기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지금 같은 시기에 원화 약세로 저렴해진 한국 물품은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며 저평가된 수출 기업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급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3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증권가에선 3분기부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율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서 환율 효과는 2분기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다. 신한금투 환율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화학을 꼽았다. 환율 효과를 누리는 대표 업종 중 하나는 자동차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현차와 기아가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 종합면 힘 빠진 인플레 정점론 페드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조광수 둔화 금리 1%포인트 인상 확률 0%에서 36% 레리 서머스 나라며 1%포인트 올려 미 국채금리 15년 만에 최고로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 빨라져 연말엔 기준금리 연 4% 넘을 듯 일각에선 긴축으로의 침체 걱정할 판. 9월 울트라 스텝 가능성 커져. 원래 75%, 0.75포인트, 그 다음에 0.5%였었는데 지금 0.75나 아니면 1%로 CPI 지수 발표된 다음에 변동이 됐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다.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게 CPI 지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스티키한 그런 물가 지수가 있는데 거기서 렌트값, 아파트값 그거랑 그 다음에 렌트비, 그 다음에 식품 관련된 거는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없어서 금리 인상 속도도 급격하게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 불안 심리 요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20일에서 21일로 예정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가 아니라 100b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돼 내년 초엔 기준금리가 연 5%에 다가설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 좀 과한 것 같네요. 대부분의 조금 전에 CPI 지수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0.75 아니면 0.5 올리고 그다음에 뭐 0.25, 0.25 이게 컨센서스였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 4% 아니면 4.25%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CPI 지수 발표된 다음에 전부 다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자, 페드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릴 가능성은 전날 0%에서 36%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75bp 인상 확률은 91%에서 64%로 하락했다. 노무라 증권,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은 75bp에서 100bp로 상향 조정했다. 인상폭을. 전망을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내가 페드 구성원이라면 페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리겠다, 100bp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가는 9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파적 견해가 확산된 것은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날 공개된 8월 CPI는 1년 전보다 8.3% 올라 시장 예상 8에서 8.1%를 웃돌았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로 7월 5.9%보다 더 악화됐다. 근원 CPI 상승률이 커진 것은 6개월 만이다. 특히 CPI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주거비, 아까 얘기한 주거비, 렌트비가 많이 올랐다. 연율로 6.24%에 달해 1990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다하다는 시각도 많다. 6월 CPI 상승률이 9.1% 나오자 7월 FOMC에서 금리를 100bp 올릴 확률이 한때 80%를 넘었지만 결국 75bp 인상으로 끝났다. 당시 노무라는 또 100bp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렸다. 다음 하루 새 17원 뛴 원달러 환율 1450원 더 각오해요. 원달러 환율 1390원 돌파. 미국 인플레 장기화
공포에 이달 들어서만 53원 올라 9월 FMC가 환율 분수령, 기재부 외환 시장 변동성 커져 시장 안정 위한 가용 조치 점검.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발작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도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물가도 제어되지 않는 상황이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아직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까지 넘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주일 새 4% 폭등,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만 4%, 53원 30전 폭등했다.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 조치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급등하는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치? 마땅치 않지. 강달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외환 보유액을 쓰면서 환율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믹스가 말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딱히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